평택의 알파 탄약고가 유일무이하다 그랬어요. 탄약고를 바꾼 사례가 없어요. 공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숲을 어떻게 바꿀 거냐, 거기다가 콘텐츠를 도입한다면 어떤 걸 도입할 거냐, 그리고 공간 재생을 한다면 재생은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존해서 공원 만들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2005년도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중국의 그 북경 외곽 그 순환도로가 5개 있는데 왜 5순환도로 바깥 부분에 탄약고가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하는 분이. 그거를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그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공간 하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나한테 사업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내가 진짜 돈을 벌었을 텐데 나한테 좀 달라는 사람도 있어서 여행비는 자기가 다 된다니까 그 구경할 때 뭔지 모르지만 가보자 했는데 이 동네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인 이상권 교수라고 계셔요. 그분한테 이런 게 있어서 나보고 가자는데 재밌지 않겠냐 그랬더니 탄약고 2008년도에 반환되는 게 철길 건너편 고덕에 있대요. 3년 뒤에. 그래? 그럼 우리 그거 반환되면은 그냥 헐고 아파트 지을 게 아니라 우리 보존운동해서 우리도 그런 공간 하나 만들자. 좋다 그래갖고 6명이 만났어요. 그게 시작한 게 이 운동이에요. 그 당시는 그 북경에 북경시, 베이징시 따산즈 798 번지야. 그 798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갖고 와서 798 예술 특구 이렇게 만든 게 그 보통 북경 798 하는 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탄약고가 아니라 중국에서 첫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전자부품을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그게 너무 낡아갖고 헐고 그 아파트 단지로 막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가가 임대해가지고 거기 방 하나하나씩을 작가들한테 대여해 주니까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만들든지 자기 작업실로 하든지 판매 공간으로 만들든지 하면서 그게 외국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작품 사러 와가지고 활성화된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국제화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분이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시작하게 됐죠. 지금까지 왔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이제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이런 탄약고를 보존 존치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 기획 응모 사업을 했는데 최우수 아이템으로 뽑혀서 한도액 1,000만 원을 다 받아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답사도 하고 일본도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이렇게 출발한 게 금년 만 20년째입니다. 3년 뒤에 반환한다 그런 게 맨날 이제나 저제나 반환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미군들이 언제 반환하든 간에 우리가 반환해달라고 요청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용도가 다 끝나면 반환할 거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2023년도에 민원이 생기고 뭐 시위가 발생하고 하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반환 협력 가서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6개월 뒤에 반환한다, 내년에 반환한다, 작년에 반환한다, 금년 초에 반환한다. 근데 다시 또 시민신문 보니까 2026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몇 년 전에 예언한 게 맞았어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재료 보시면요. 평택의 알파 탄약고가 유일무이하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해요. 탄약고를 바꾼 사례가 없어요. 다른 곳들은 건물이면 건물, 숲이면 숲, 땅이면 땅만 바꿨지 알파 탄약고처럼 세 가지가 어우러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죠? 우선 탄약고 건물, 두 번째는 숲, 세 번째는 숲과 공간이 어우러진 조건. 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례 연구를 해도
우리가 끌어다 쓸 게 없어요. 그리고 공간 재생이라고 하는 게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보고 와도 이건 공간을 바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간을 바꾸지? 안 맞아요. 작은 건물 15개 정도 나눠 있는데 그 중에 다 일부 잘려나가고 보존되는 있는 공간은 거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숲도 아니고 벌판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야. 알파 탄약고가. 왜 그러냐면요. 탄약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발하면은 옆으로 터지잖아요. 아래 위로. 그럴 때 파편이 옆으로 터지지 말라고 미음자로 쌓아놨어요. 탄약을. 위로만 올라가라고. 그것 때문에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을 들어가서 그 공간까지 답사는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지금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제가 본 거는 여기다 공원을 만든다면 어떤 공원을 만들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참고로 할 만한 게 초등학교 분교, 폐교한 거를 바꾼 그런 시설이 몇 개 있었고 나머지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무슨 건물이 돼야 될까? 공간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콘텐츠를 도입한다면 뭐가 들어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왕좌왕하다시피 전국을 뭐가 있다 그러면 돌아다녔는데 그 뒤부터 조금씩 공간 재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오줌 들어오면은 착 겉에서 보고 저건 속은 이렇게 됐을 거야 하고 좀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는데 공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숲을 어떻게 바꿀 거냐, 거기다가 콘텐츠를 도입한다면 어떤 걸 도입할 거냐, 그리고 공간 재생을 한다면 재생은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갈게요. 고인돌 공간이에요. 고창에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에 있는 국제 조각공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런 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넣는다면 왜 넣어야 되냐, 넣지 말아야 된다면 왜 넣지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넓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20년 동안 시행착오 하면서 수집한 자료가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시죠 다들? 자, 이거는 제주에 있는 너분숭인가요? 4.3 제주 항쟁 희생자들을 기르는 그 공원인데 이 탑이에요. 탑을 볼때 세우지 않고 이렇게 뉘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유홍준 교수가 아주 극찬한 그 탑입니다. 이거는 제주의 돌문화공원. 한번 쭉 빠른 속도로 넘길게요. 이거는 하루방공원, 돌하루방. 이거는 의왕의 레솔레 공원. 의왕이면 철도박물관하고 그 기지가 있죠. 이거는 부천에 있는 지금 없어졌어요. 미니어처 공원. 시행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어놓고 몇 년 운영하다가 손님이 안 오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시행착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거는 울산의 대공원 야경. 그리고 이거는 부산의 유엔군 묘지. 알파 탄약고가 미군 그 흔적, 우리 전쟁의 흔적, 기억, 추념의 공간 뭐 이렇게 된다면은 어디는 어떻게 만들었나를 볼 때 이런 걸 참고할 만할 겁니다. 유엔군 묘지 한번 가보셨어요? 2010년, 몇 년도더라? 그때쯤일 거예요. 이게 유엔군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주도인데, 동백공원. 가보셨나요? 동백꽃. 이거는 진천에 있는 큰 바위 얼굴 공원. 이거는 아산, 그 피나클랜드.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헐어내고 새롭게 조성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난지도 쓰레기 그 퇴적장 거기 이제 포화되니까 김포로 옮기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서 만든 상암 하늘공원입니다. 거기서 내려다본 풍경. 참고로 설명드릴 거는 이게 시차가 20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포항 호미곶의 상생공간, 공원. 보신 적 있죠? 네. 이런 상생의 손. 이제 관광자원으로서 한번 볼게요. 알파 탄약고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우리 이제 용도를 지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관광용으로 할 거냐, 시민용으로 할 거냐, 뭐 그다음에 보존만 할 거냐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어떤 관광지가 어떤 요소를 갖고 손님을 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고창의 학원 농장이라고 아세요? 청보리밭, 해바라기 이런 걸로 그 유명한 농장인데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이섬. 이 타조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가 툭툭 뒤에서 쳐요. 그래서 우리 일행인 줄 알고 좀 기다려. 또 그래 툭툭 기다려라니까 하고 툭 봤더니 타조가 툭툭 치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그 타조예요. 뭔지 아시죠? 겨울연가 주인공 배용준하고 최지우인가요? 이거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그 부흥을 일으킨 드라마죠. 이게 직접 움직이는 기차입니다. 공간이 이건 이제 조림을 한 공간인데 어떻게 보존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의 유비의 본거지라고 하는 청두 거기에 남관진이라고 하는 고성이 있는데 낭중고성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공연은 한 장소에 있고 손님이 관객이 앉아 있고 무대에서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 고성을 관객들이 쭉 돌아다녀요. 그럼 중간중간에 그 공연을 하는 팀들이 각각 자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따라서 쭉 흘러가서 끝에 가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런 공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공원에서 뭘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가본 겁니다. 이건 어딜까요? 요즘 팻말 들고 이러는데. 한옥마을. 삼청동 한옥마을. 그러니까 여기는 왜 관광객이 올까요? 한옥을 보러 오는 거고 한옥이 어떻게 변형돼서 손님을 끌어오는 요소. 20년 전부터 가봤는데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돼서 다 내쫓겼어요.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사람들은 좀 유명한 대기업에서 점포들 비싼 돈 주고 차지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대기업 보러 여기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면서 삼성동 가라앉고 가로수길 가라앉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동에서 카페를 만든 그 집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창에 있는 상하농장인데 매일유업에서 만든 그 체험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BTS가 화보를 찍은 전주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거기에 있는 아원고택이라고요. 250년 된 한옥을 해체해서 새로 옮겨놓고 지은 그 공간입니다. 그 소양고택, 아원고택 두 공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BTS 이후로 그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입장료도 10,000원씩 받고 손님이 없을 때만 그것도 받고 이 묵는 숙박 손님 있으면 못 들어가고요. 막 그래요. 여기 이제 BTS 화보 찍은 그 자리인데 물이 없으니까 철판에다 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출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폭망한 정부 시책 사업이죠. 경기도 시책 사업이죠. 파주에 있어요. 뭘까요? 영어마을. 저도 여길 들어갈 때 가는데 입구에서 그 출입국 관리하는데 영어로 인터뷰를 한대요. 못 들어갈까봐 딸내미를 데리고 갔어요. 통역교. 웬걸 영어 못하면 저쪽에서 다 받아주니 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일단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들였는데 소용이 없죠. 이거는 이제 제주도의 그 탐나라 공화국인데 조금 아까 여러분 남이섬 보셨죠? 남이섬을 남이나라, 남이섬에서 남이나라로 바꾼 게 강우현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이섬 개발 마치고 여기 가서 아주 적은 돈 갖고 또 하나 관광지를 개발한 게 탐나라 공화국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밑에 저 땅을 파잖아요. 판 흙 갖고 위에다가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책을 기증해 주는 사람은 입장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전교에서 책을 보내왔는데 쓸만한 책은 꽂아놓고 못 쓸 책은 책을 쌓아서 무덤, 책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 많은 책을 모은 거예요. 이게 입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탑이 뭐냐 하면요. 풍력 발전의 그 프로펠러 날개예요. 그게 끄트머리가 부러져서 버리는 거를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놔줘 하고 얻어다가 2개 세운 거예요. 저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인데 저기 설명하시는 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평유고성이라 그래서 중국의 4대 고성, 옛날 고성이 4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시안 밑에 있는 고성인데 여기서 국제 사진 축제를 해요. 이제 그 기간에 한번 갔다 온 거고요. 이거는 어디냐? 이거는 파주의 그 프로방스라는 마을입니다. 헤일이 바로 옆에 있는 프로방스. 그게 처음에는 여기에 그 이탈리아 빵집이 하나 자리를 잡았어요. 그 마늘 바게트가 상당히 맛있는데 그게 유명하니까 동남아들이 다 몰려왔어요. 동남아가 뭐냐면은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아저씨. 20년 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야 거기 빵 맛있대. 그 가잖아요. 몰리니까 그 다음에 이건 그 몇 년 뒤인데 이거 겨울철에 이제 꾸민 겁니다. 몇 년 뒤에 이런 집이 하나 생기고 이런 집이 하나 생기고 저런 집이 하나 생기고 생기면서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이 단지를 갖고 나가니까 그 옆에 이건 헤일입니다. 쌈지 마을인데 그 옆에 음식점이 생기고 주차장이 생기고서 빵집 하나 때문에 동네 마을이 생겼어요. 그 얘가 프로방스예요. 이제 헤일인데 헤일이는 파주 쪽의 농요로 끄트머리에 후렴구로 헤일이 하는 그 후렴구인데 여기에 파주 출판사 한길 출판사 대표하고 몇 사람이 만나서 여기 땅을 사갖고 1인 1주택을 짓자. 그리고 건축가도 한 명 매칭해서 건축가 한 사람, 주인 한 사람 해갖고 건물을 짓되 설계는 다 달라요. 300몇 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광지입니다. 이런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설계했어요. 현상 공모했어요. 현상 공모로 뽑힌 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환 공여지, 쉽게 얘기해서 군사시설로 쓰다가 반환한 공간이 다른 데는 어떨까 하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우리 초창기 2010년도인데 금천에 있습니다. 서울 금천. 거기에 도하부대라고 그래서 군인이 강을 건너갈 때 건너가는 시설을 만들어준 부대인데 주택단지가 생기면서 바깥으로 나간 거고요. 그 당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밖에 안 쓰던 그런 데였어요. 이게 이제 미팔군 평택으로 이사 왔죠. 그리고 일부 개방을 해서 만든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인데 미군 장교 숙소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고 손님을 맞이해도 몇 년 됐기 때문에 또 변하긴 했을 겁니다. 겨우 요거 개방한 거예요, 미군들이. 이거는 부산의, 맞아요. 부산의 하야리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야리아. 하야리아 캠프를 갖고 일본군이 주둔했다가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계속하다가 2013년도인가에 이제 반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예정보다 일찍 반환을 받았고 평택은 아직도 반환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시장이 조급해가지고 이거 반환받으면 환경 오염 조사하고 다 보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할게 그런 거야. 나쁜 선례를 만든 거예요. 미군이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협상을 벌여갖고. 그래서 어쨌든 미군 공간을 10년 뒤에 갔더니 완전히 미군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일반 공원이 된 거예요. 요거는 작은 공간 하나에 만든 기념 시설이고요. 옛날 기업 공간이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원처럼 돼 버렸어요. 요건 건물 하나에 있는 시설입니다. 요건요. 자, 요거 이제 한두 개 남았고 이거 먼저 나오네. 예, 이런 식으로 차별을 못 느끼죠. 왜냐하면 외국의 이 설계를 맡은 작가가 다 헐어버리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민들 반발 부딪혀갖고 다 헐고 얼마 안 남았을 때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았네요. 또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파주에 있는 캠프 그로비스 들어보셨죠?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신분증 조사 다 해야 되고 우리 일행이 신분증을 안 갖고 와서 우리 몇 시간 돌고 나서 바깥에서 한참 떨어진 바깥에 있었어요. 이게 탄약고예요. 그 안에 있는 탄약고 요게 2동 겉으로 노출돼 있고요. 그 안에 내부를 빔 프로젝터로 쏴서 만드는 멀티 샵이 공간인가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공간으로 지금 바꿔 있고요. 탄약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탄약고예요. 탄약고에다 흙을 덮어 씌워서 위장한 거죠. 이건 컨센트가 남아 있는데 이 안에 사진으로 과거의 기록을 담아놨습니다. 폴란드로 입양된 전쟁 고아들. 이게 여러분 다녀오신 캠프마켓 부평에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아까 하야리아 캠프의 2010년도 모습이에요. 헐고 공원으로 바꾸기 전에 미군들이 그대로 손 털고 나간 모습. 이걸 싹 헐어버리고 아까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한국군 탄약 정비창, 탄약 나오는 걸 이제 정비하는 그 공간인데 강원도 트리엔날레 국제예술제를 할 때 분산해서 여기서도 이제 전시를 했던 그 공간입니다. 랑겐 파운데이션, 랑겐 부부가 나토의 미사일 기지 폐쇄된 땅을 삽니다. 사서 그 안에다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해서 미술관을 만들고 그 옆에 이제
나토 군사 시설 중에 일부에 뭘 보관했던 창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레지던시 시설을 만들고 작가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 안도 다다오의 작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하고 평택 그 중앙시립도서관 당선작하고 싱크로율이 아주 높아요. 이건 이제 독일의 노르드 파크, 그러니까 북쪽 노스파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코크스 공장, 석탄 연료를 만드는 코크스 공장인데 폐쇄시키고 그걸 현상 설계해서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이건 이제 노사리체 헬기, 미군 헬기장인데 주민들이 하도 시끄럽다니까 나가라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특징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활주로를 절개해서 방치하고 자연적으로 숲이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절개해서 뜯어낸 아스팔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아스팔트를 그대로 놓고 여기 이게 자연 환경의 일부로 만들고요. 그걸 이렇게 철망으로 쌓아서 이런 스타일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요. 철망으로 담아서 쌓는 이게 헬기장 관제탑이고요. 이게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웨스트 파크 석탄 채탄장이에요. 그 공간을 전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겉에 새롭게 신축한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새롭게 덧붙인 비용이 이걸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도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옛날 건물이고 이 앞에 덧붙인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한 그런 공간. 이건 이제 탄광으로 들어갈 때 광부들이 신던 작업화, 그다음에 이제 도구들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기념관에. 이 이제 지하 몇백 미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공간에 그 채탄기하고 우리 일행들.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제움 인젤 홈브로히. 무제움 그러면 미술관, 뮤지엄이라는 뜻입니다. 인젤은 섬, 홈브로이히라고 하는 섬 미술관인데 알파 탄약하고 싱크로율이 한 7, 80% 돼요. 유일하게. 여기는 늪지예요. 언덕에서 쭉 한참 내려가는 늪지에서 늪지 한 6만 6천 평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길만 내고 빠지는 데는 흙을 갖다 덮고 그러고 이제 조성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요거 앉아서 사진 찍고 저 바깥에 구경하다 일행 놓쳐갖고 한참 헤맸던 그런 장소인데 이게 조각품이자 건물인 옥상 전망대예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백조가 날아옵니다. 이렇게 쭉 몇 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지상에서. 백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각이에요. 근데 이 안이 전시장이에요. 저 꼭대기가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 갖고요. 그 안에 의자를 놓고 바깥을 보게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녁에는 구경을 못 해요. 조명 하나도 없고 전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간접 조명 들어오도록 만든 미술관이에요.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집에서 조명 비춰놓고 그리지 않잖아요. 사진 찍을 때 어둡다고 안 찍지 않잖아요. 볼 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따지는데 정말 좋아요. 이렇게 높은 이렇게 큰 작품들이 걸려 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펠클링엔 한국의 포항제철 때문에 경쟁에 밀려서 문을 닫은 제철소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조금 아까 본 게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데입니다. 그 제철소 이런 것들이 거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헐리면 헐린 대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모택동이 지금 수영하고 있잖아요. 아폴로가 달 착륙할 때 사진. 이런 데서 유럽의 국보쯤 되는 유물들을 전시하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어 갖고 왔어요.
우리도 알파탄약고에 현대박물관에 있는 국보 좀 갖다가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 좀 하게 되겠죠. 이거는 ZKM이라고 하는 데인데 탄약 검사 이런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입니다. 그 안을 폐쇄한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고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전자 첨단 예술을 다루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없는 게 다른 큰 도시들은 다 있는데 평택에 없는 게 2개가 있어요. 박물관 없고 미술관 없어요. 시립. 근데 평택엔 사립도 미술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있던 아트센터가 운영이 안 되니까 모기업에서 지원을 안 해줘갖고 문을 닫았거든요. 그나마 하나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박물관은 시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정부의 예타 통과해서 수립하기 직전이지만 미술관은 그나마 운동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여기다 지면 어떠냐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한마음으로 모이질 못했어요.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데는 어떤 선례를 갖고 있을까? 이건 이제 고색 뮤지엄인데 묻지마 예술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묻지마 예술공간. 공무원의 발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원 고색동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있으면 그 옆에 폐수처리장도 있겠죠. 근데 산업단지 완성 전에 폐수처리장이 먼저 완성이 됐어요. 분양이 늦으니까. 근데 분양을 하다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 산업단지로 업종을 바꿨어요. 폐수가 단 1리터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개관하면서 무조건 이런 미술시설로 바꾼 거예요. 이 건물입니다. 주차장도 없어요, 지금. 직원들 몇 개 쓰던 것밖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로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직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9시부터 6시까지. 쉽게 해서. 그럼 여기는 개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9시부터 6시까지. 산업단지 저 끄트머리인데 누가 보러 가요? 시민들이 있는데도 아니고. 그럼 맨날 개점 휴업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거 만들자. 좋죠. 근데 만약 운영은 어떻게 돼? 확장은 어떻게 할 거야? 연계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국내 사진미술관이 3개가 있는데 부산의 고운사진미술관, 그 다음에 서울의 한미약품예술 한미사진미술관,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달인가 개장한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근데 사진인데 미술관이래요. 사진관 그러면 증명사진 찍으러 올까봐 그런지. 자, 이게 광명에 있는 금광, 폐광을 활용한 광명동굴. 리움미술관에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뮤지엄 산 원주에 있습니다. 안도다다오 양반이 설계했는데 이 양반 자기 표절이 심해갖고 전국에 여러 개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 개 있고 비슷비슷해 느낌이. 이거는 이제 미메시스, 포르투갈의 알바 시자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하고 한국 건축가가 이제 만든 건데 최근에 유명해진 거예요. 창을 아래로 뚫었어요. 위로 안 뚫고. 조명이 없어요. 보시면은 있어도 간접 조명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곡선 공간 이 조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는 고성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바오지엄 조각미술관. 이거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박수근? 딜레마가 있어요. 원본이 4점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미술관을 지었어. 뭘로 채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반이 그림 그릴 때마다 워낙 가난하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미군 상대로 초상화 그려주고 그러다가 작품 하나 나오면 1달러에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 50년대 이때. 그러니까 작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몇십억씩 해도. 근데 미술관이야. 가면 뭐 봐요? 전부 모조품 보는 거예요. 영상 보고. 만들어는 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박수근 씨인데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부속 건물을 줘놓고 거기서 청년 작가들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작가들입니다. 박수근 작품이 아니고. 이게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 이런 스크린으로 해서 작품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백남준 미술관, 도립미술관입니다. 백남준 길이는. 뭐 아니까 이렇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부산의 시립미술관, 지금 이제 대대적인 보수공사 들어갔는데, 여러분 소집 그러면 알아요? 소집? 소집. 소의 집. 외양간. 이게 소집이에요. 외양간이야. 그게 아까 저쪽 왼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집 갤러리에 강릉에 있어요. SNS를 타고 반짝 인기를 어디 갔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요 규모 요런 시설로 맨날 바뀌어야 그림 몇 개 바뀐다면 계속 사람이 올까? 우리 고민해야 될 거예요. 재방문, 재구매율, 그 입소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가정집하고 연결돼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집 갤러리 카페.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극장이 이제 복합 상영관으로 바뀌니까 극장 하나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거를 갤러리,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사가지고 개조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은. 이게 이제 장흥 아트센터. 장흥 아트센터. 이게 수원에 있는 작년에 개장했나요? 영흥 수목원.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수목원인데 우리처럼 수십 년 된 숲이 있어요. 조림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형성된 건데 거기에 이질적인 요소를 들여오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하는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수목원인데 우리 알파타냐코 주변은 이제 아파트가 뺑 둘러서 생길 겁니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어우러질까 안 어우러질까? 이게 유리의 성 같은데 제주도 맞아요. 유리의 성입니다. 이 장흥 시립미술관, 이 제주도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관. 1층은 전시장이고 2층에 딸랑 이 공간에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게 강화도의 헤든 미술관, 헤든 뮤지엄, 그 판화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늘 날아다니는 그 파스텔톤 화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유명한 화가인데 이게 파주의 화이트 블록. 여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가면은 머무르는 시간이 몇 분쯤 될까? 와, 1시간이면 무진장 오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립기관에서 카페 이런 데를 화려하게 만들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반응이 어떨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머무르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스리랑카 페로데니아 식물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용어 몇 개를 접한 게 있어요. 알파타냐코의 그 숲 공간을 조금 손을 봐서 꾸민다 그러면 어떤 정원으로 꾸밀 수 있을까? 그때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원과 자연스럽게 만드는 정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영국식 풍경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손을 분명히 댄 건데 얼핏 보면 우리가 가다가 보는 이 앞에 잡초들이 있고 저 뒤에 숲이 있고 저 멀리 원경이 있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풍경처럼 만드는 게 영국식 풍경 정원이에요. 이 스리랑카를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조성한 식물원인데 1880 몇 년도가에 조성한 걸로 알아요. 그 식물원이 이겁니다. 페로데니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그 쇤브룬 궁전은 후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손을 댄 공간이죠. 나무도 이런 식으로 손을 댔어요.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일본에 이제 갔습니다. 일본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반환 기지하고 탄약고를 재생한 공간을 보러 갔어요. 이거는 요코스카라고 해서요. 미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고 우리가 답사했을 때 평택하고 인구가 비슷했어요. 43만 명이었어요. 평택 그 당시 40만 명 조금 넘었을 때 갔는데 해군 휴양지였는데 반환받아서 싹 헐고 어린이 팜랜드 비슷한 공간 솔레이유 언덕, 그래서 태양의 언덕이라고 이름 붙인 이 공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싹 헐고 만들어야 될 거냐 보존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사례인데 여기는 완전히 헐었어요. 유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게 바로 일본 남해, 남쪽 바다입니다.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자, 이거는 동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경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포진지를 구축해서 활용하던 탄약하고 포부대가 있던 곳인데 어린이나라라고 하는 그 공원으로 바꾼 데입니다. 이게 그 당시 탄약을 저장했던 탄약고고요. 그 탄약고 내부를 이런 식으로 가동시설로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중앙공원이에요. 어린이 그 나라의 중앙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넓으냐면 원내 버스가 다닐 정도로, 원내 버스라고 써놨죠? 그럴 정도로 넓어요.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사진을 가지고 관광 혹은 지역하고 결합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일본 교토의 그라피, 사진을 의미합니다. 교토그라피라고 해서 프랑스 출신 남편과 일본 출신 부인이 둘이 시작한 국제사진 축제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갖고 그거 보러 많은 나라에서 와요. 그런 전시를 시장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해갖고 선발된 작가와 초대 작가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방식의 이제 그런 사진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건물도 가서 교섭해갖고 전시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미술관에서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어디든지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여는 그런 식의 축제 사진전입니다. 이게 이제 교토에 있는 성인데 이 성 안에서 이런 대형 사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작가가. 조명도 없어요. 깜깜해요. 이 창문 빛을 통해서 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식의 전시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이 또 초대 작가의 공간이에요. 전시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때문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의 사찰 안에 있는 요사체입니다. 그 안에서 다다미 방 안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개인 공간인데 개인 사무실을 빌려줘서 또 응모한 작가가 전시할 수 있게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상가에 옷을 파는 가게인데 3층이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교토 신문사 지하 윤전실, 신문 찍어내던 공간인데 윤전실을 옮기고 비어있던 데인데 깜깜한 데인데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이 없어 못해 하는 얘기는 핑계죠. 찾아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달에 나오시마를 갔다 왔어요. 9년을 별러가지고 16년도에 가려고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섰는데 현지 기상학과로 비행기가 뜹니다. 못 뜹니다. 뜹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못 갈 것 같은데 간다고 연락해서 8시간을 기다리다가 물건 산 거 다 반환하고 집으로 왔어요. 왜? 그 다음에 3년 있다 또 가려고 그래서 왜 3년이냐면은 나오시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오시마 섬? 뭐로 퍼블릭 이미지가 뭐냐면은 예술의 섬이에요. 다시 3년 뒤에 그 3년마다 세트우치 국제 트리엔날레 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있다 가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노 재팬이 터진 거예요. 아시죠? 거기 갔다 오면 반역자 될 것 같아서 못 갔어요. 다시 또 3년 기다려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시 3년 있다 금년에 8월 달에 가려고 딱 잡아놨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7월 5일 날 뭐 폭발하니 항공권이 취소되니 또 못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에이 그거 취소된다고 한 그 사람도 일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지가 위험하면 지부터 도망가겠지. 그 사람 그냥 이때 그래서 갔어요. 잘 갔다 왔어요. 9년 별로서 갔어요. 나오시마를. 거기에 5월 말일날 개관한 안도다다오 미술관, 신미술관이에요. 사진 찍을 데가 없어요. 숲이 둘러싸이고 언덕을 파 그러기 때문에 전면이 하나 안 나와요. 이게 다 전면이에요. 그 안에 가면은 아까 원조 뮤지엄 산처럼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하는 다다오 특징적인 게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서도호라고 하는 창호지 작가가 전시를 초대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그 일본의 사진가 히로시 사진인데 이게 작품이에요. 깜깜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밑에서 올라와요. 이 앞에 장의자가 있는데 앉아서 한 5분쯤 있으면 작품이 보여요. 이것도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보기는 이것만 보이는데 한참 안 쳐 있으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우환이라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돌 시리즈 작품이에요. 이우환 미술관이 여기 있어요. 이거 많이 보셨어요 혹시? 네. 1,000원에. 예? 이게 그 일본의 90몇 살 된 그 여자 조각가인데 화가이기도 조각가인데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게 유명해졌어요. 이거 이 호박 안에는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공을 어떻게 꾸밀까? 꾸민다면 뭘 참고로 할까? 이거에 리스린이라고 다카마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봉건 시대 영주, 막부 시대 영주가 개인 장원으로 쓰던 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개박을 했는데 이게 수백 년 된 소나무죠. 이건 세월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돈 들인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돈을 갖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죠. 그 안에 있는 건물에서 바깥을 쳐다봅니다. 다리 하나도 직선으로 놓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호수, 관광객들 태우고 돌아요. 이렇게. 그 쇼도시마인데 쇼도시마가 일본에서 그 올리브 재배를 성공해갖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리브 잎으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작품 그 설치한 모습인데요. 이게 저 북쪽에 있는 그 중심가하고 떨어진 데인데도 이 축제를 선전하는 깃발을 내걸고 참여한 거예요. 그 올리브 도시 쇼도시마를 가면은 이런 식으로 올리브, 그리스식, 지중해식 이런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 바다를 향하게 해놨어요. 바다 때문에 결합이 돼서 유명해지는 거죠. 또 유명하죠? 이런 것도.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여성분 지금 잘 뜰까요? 안 뜰까요? 이 가랑이사에다가 빗자루 하나 걸었어요. 이 그 풍차 앞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젊은
그 여주인공이 빗자를 타고 마녀가 되는 영화인가 봐요. 여길 갔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빗자루 하나씩 들고 다녀서 저 사람들은 청소 도우미 봉사로 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빗자루 돈 주고 대여해갖고 이 앞에 가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요. 이 언니는 뛰었는데 동생은 아직 안 뛰었어요. 잘 찍었죠? 저렇게 뭐가 하나 유명해지면 그걸 활성화하는데 그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걸 지금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쿠라성이라고 해서 그 오래된 성이 있는데 성은 없어지고 다른 쪽에 있고 이 안에 정원이 있어요. 보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정원 출입구 써놨거든요. 참 예뻐요. 조그만데. 알파 탄약구는 탄약이기 때문에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근데 고온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나? 물 없어도 되나? 고민할 때 수변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그렇다고 제가 설계할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고 개념은 갖고 있어야 참견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폭을 넓혀야 돼요. 그다음에 이건 큐슈, 기타 큐슈의 큐슈의 북큐슈인데 그 안에 야마타 타냐코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그 공간을 타냐코 폐쇄한 공간을 일부만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나머지는 연구 목적에는 못 들어가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그 개방을 언제 하냐? 30세기에 한대요. 지금 21세기니까 앞으로 900년은 더 기다려야 돼. 글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막아놨어요. 우리한테 이것이 던져주는 교훈은 뭘까?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탄약고입니다. 조금 아까 본 게.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자기가 쓸 수 있는 1년에 몇백억 되는 돈을 시군을 위해서 내놨어요. 개발이나 활용이나 시 주민들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 오디션을 해갖고 제일 우수한 대상으로 뽑힌 것은 50억을 줬어요. 거기에 첫 번째 해에 50억을 받은 공간이 이겁니다. 이 가평역 1939. 1939년도에 가평역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노선 조정으로 폐쇄가 됐어요. 그거를 음악역으로 바꾸겠다 하고 했는데 완전히 개장 휴업이에요. 400 몇십억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이제 녹음실이에요. 음악가들 와서 싸게 녹음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들이 묵을 수 있는데 묵을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인들도 하루에 5만 원이에요. 하루 묵는데 가평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비 5억, 도비 119억, 군비 257억, 기금이 20억 해서 406억 원을 들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개발할까에 대한 반면교사합니다. 3탄 아트마인인데 탄광입니다. 삼척 탄좌에서 3탄을 따왔고 아트와 마인을 결합한 글이에요. 개인이 불화받아갖고 위탁을 받아갖고 자기 수집품을 갖다 놓고 하는데 강원도 정선 저 골짜기에 있으니까 한 번 혹은 두 번 가지 계속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광부들이 목욕하던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시설 보이죠? 바깥에? 이거는 가보셨나요? 당진에 있는 아미미술관 초등학교 분교 바꾼 거요. 이거는 춘천에 있는 와동 초등학교 분교. 이거는 그 속초에 있는 칠성조선소인데 배 수리하던 공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놓고 사실은 이제 배가 이제 저 바다로 속초 바다로 나갑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 홍보 목적으로 만든 건데 매스컴에서 띄워주니까 저도 혹해서 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춘천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연극 공연하고 연습하는데 아까 조금 아까 만든 칠성조선소 위입니다. 와동초등학교, 네, 와동초등학교. 공간 재생한 거에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던 공간에 가장 흡사한 게 창고 개조한 겁니다. 창고. 담양의 양곡 창고. 이게 대나무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필리핀에서 수입했다는데 한 3천만 원 들였다고 하죠. 그 양곡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 그 옆에 사옥 부지를 만든 공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양에 그 한의원을 하던 공간인데 그거를 미술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양조장입니다. 양조장을 바꾼 거고요. 이 한옥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양조장 바로 옆에 있던 교회예요. 교회가 옮겨가니까 헐지 말고 미술관으로 만들자, 공연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이 공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대표적 예산 따먹기 공간이에요. B콘 그라운드라고 해서 B는 부산을 얘기합니다. 콘은 컨테이너를 얘기하고 그라운드 그러면 이제 공간, 뭐 놀기 위한 마당 뭐 이런 뜻이겠죠. 탁 보는 순간 아닌데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 컨테이너를 이 고가도로 밑에다 쌓은 겁니다. 근데 양옆으로는 도시야. 접근할 수구나 연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루어질 게 없어요. 다 텅텅 비고 다 손 털고 나가고 이걸 하면서 내 돈 몇백억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저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941 그 철강 공장을 만든 거죠. 철사줄을 뽑던 공장을 개조한 미술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만 개조한 거니까, 아니, 건물만 개조한 거니까 공간 자체는 우리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노선 조정으로 폐쇄된 능내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매스컴 효과로 반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안 찾아요. 이거는 성수동, 그 팝업 성지로 유명한 성수동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대림 창고를 카페로 만든 공간이고요. 대림 창고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뭔가 아래. 자동차.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마포 상암에 있는 그 유류 저장고예요. 올림픽, 월드컵의 올림픽에 그 앞두고 그 테러 위험에 노출되면은 그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전부 폐쇄한 그 공간이죠. 그거를 개조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아시죠? 수원에 있는 거. 농생명과학인가요? 그 대학이 관악으로 옮겨가면서 나온 거를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삼청동 입구 인사동 끄트머리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있는 풍문여고 자리예요. 그 자리를 서울 공예박물관으로 개조. 이거는 화성에 있는 소다 미술관인데 찜질방으로 설계를 해서 막 짓다가 사업주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건축가한테 맡겨서 개조해갖고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사례입니다. 소다 미술관. 이게 대한통운에서 인천 동인천역 앞에 있는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인데요. 여러 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오산 그 경부선 철길에 상행선 노선인가요? 거기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면서 폐쇄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만든 게 별빛 터널인데 한 번 보러 오지 두 번은 안 올 공간이니까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간 조성을 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속성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반짝할지 모르는데 그게 몇 년만 지나면은 유지될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이게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적이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돈을 그냥 긁어 모으던 회사였는데 문을 닫았죠. 그거를 카페로 만들었는데 온갖 그 고물이랄까 잡동사니까 다 끌어다 모아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가볼 만해 한두 번은 놀러 갈 겸. 요거는 이제 포천 아트밸리 채석장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바꾸자고 해서 만든 그 시설입니다. 그 안에 모노레일 타고 쭉 올라가는 공간이고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돌을 지하까지 파가지고 지상 아래까지 파서 생긴 웅덩이에 물을 담아놓고 만든 이 공간이에요. 여기 김기수 대표님이신가? 제주도는 아주 독특해요. 이런 공간 재생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만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둬놓은 물고기들이에요. 역시 이것도 이제 정부 지원으로 낙후된 마을 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서 따낸 건데 가보면 전부 이런 정도예요. 활용도가 높질 않고. 이게 이제 김영갑 씨 그 루게릭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은 사진작가 김영갑 씨가 분교 하나 빌려서 만든 그 사진관, 미술관이고요. 두모학. 이게 아트벙커. 몰입형 멀티미디어 공간이요. 이거는 스피커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또 다른 공간입니다. 이게 예산 지원받아서 펜션으로 만든. 근데 요거는 전분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을 개조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쯤 올 때부터 저 안은 어떻게 생겼을 거야가 90%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보니까. 이게 제주도에 있는 시내에 있는 병원인데요. 병원 그 일부 건물을 이렇게 전시장하고 작가들 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하 미술관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준 공간이고요. 예산을 따다가 조수리 박물관 학교 시네마 했는데 처음엔 잘 됐어요. 근데 이거 보러, 이 정도 박물관 보러 외부에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기네들 쓰던 물건만 한데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시네마도 그렇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청주에 담배를 만들던 공장이 있었어요. 연초제조창. 그거를 폐쇄하고 그 안에서 공예 비엔날레를 했습니다. 국제 공예 비엔날레. 근데 그 담배의 원료를 저장하던 데가 동부창고였어요. 이걸 늦게 개조해서 이제 공간을 만듭니다. 똑같아요. 어디들 카페 있고 공연장 있고 작업장 있고 레지던시 있고 체험관 있고 하는 그 형태가 고착화돼요. 요거는 이제 조치원 정수장, 수돗물 정수장인데 그거를 개조해서 지하 공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규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시설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 활용될 만한 공간은 아니고 지역에서 활용할 만한 공간인데 지역에서도요 접근성이 너무 나쁘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만의 단점이 아니에요. 전국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데 왜 이게 떴냐? 이 공간 조성하고 건축가는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게 조금 아까 그 설명드렸던 동부창고
원료를 받아서 담배를 만들던 청주 연초 제조창인데 2010년도에는 이런 시설 어디든지 비슷하지만 그 재생 공간이라는 것을 그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낡았다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10년 당시인데 2022년인가 3년도에 갔을 때는 시설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게 낡은 시설이 독창적일 때는 주목을 끌지 모르는데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편의성을 이제 따져주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도 사고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008년도에 반환받으려고 했던 미군 탄약고가 2026년도에 반환받으면 그 세월 동안에 남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받아들여야 되고 2020년 그 당시를 기준으로 뭘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후인 2020년도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기억창고, 인터넷 뒤져갖고 이제 간 건데 여기가 이제 간장 공장이었어요. 간장 공장 옆에 카페를 새로 짓고 손님을 맞아요. 저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유명한 거죠, 카페가. 여기는 이제 곡성, 아시죠? 영화 곡성으로 그 이름이 비슷해서 유명해진 곡성, 곡소리. 근데 거기가 계속 소멸도시거든요. 그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하는데 극장 이렇게 거리를 바꾸는데도 한산해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기찻길 옆에 창고를 이렇게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요거는 이제 순천의 브루옥스라고 해서 맥주 만드는 그런 공간인데 수제 맥주 만드는 공간, 창고를 개조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남선 폐쇄된 그 철길 위에 이렇게 그 열차, 폐열차를 갖다 놓고 공간으로 만들어서 비비정 예술열차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삼례 문화예술촌인데 역시 양곡창고에 그 옆에 역이 있었고 그 양곡창고를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워낙 외진데 호남, 지방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안 와요. 만들어 놓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게 차별화가 되질 않으니까 또 안 오기도 하고 그럼 보통 우리가 여행 코스를 잡을 때 야 직선으로 어디 가지 말고 어디 들려서 가자라고 하는 코스로 잡아야 되는데 그럴 메리트가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떨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아주 유명했던 청춘 창고입니다. 월 10,000원만 내면은 공간 하나를 빌려주는 창고인데 청년 창업 공간으로 성공한 걸로 많이 매스컴에 떴어요. 근데 역시 지속 시간이 중요하겠죠. 오래 가질 못하니까. 그 옆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게 학생들 오도록 만드는데 게임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 게임 공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이거 한번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이걸 바꾸려면은 학생도 없고 오는 손님도 없고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전주에 있는 팔복 공장인데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공장입니다. 언감생심, 와, 이거 우리가 공원 만들자 이런 거 하자 그럴까? LG그룹에 그 계신 분이 사제 털어서 만든 건데요. 그러나 한번 꿈은 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 만들려면은, 이 정도는 뭐, 아님 말고, 그건가요? 베어트리 파크인데, 곰 사육장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번 갔다 왔는데 저 가평하고 포천하고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에요. 거기에 대학 교수 부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침 고요 수목원. 근데 이걸 갔는데 아침부터 북적북적해서 아침 북적 수목원 내가 부르거든요. 고요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겨울엔 어떻게 해요? 돈을 쏟아붓는데 겨울엔 밤에 손님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도 알파타냐코가 건물이면 겨울 봄 걱정 없는데 공간이 훨씬 넓잖아요. 그럼 그 겨울에는 손님이 어디 가서 뭘 하지? 카페를 만들든가 밤에 이렇게 오게 하든가 아니면 각각 공간마다 가서 1시간씩은 앉아있게 하든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심각한 고민입니다. 비밀의 숲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주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저 바깥에 대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입구도 없어요. 입구라고는 이게 입구인데 여기서 돈을 받아요. 3,000원. 여기 보면 2,000원, 7세, 3 무료. 2,000원 받았나 보다. 화장실도 없어요. 용변도 바깥에서 보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면은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나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황당해. 그런데도 손님들이 와. 왜 올까? 제가 조금 아까 제주도 좀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둬놓은 물고기인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거기 가면은. 그럼 제주도 몇 번씩 갔는데 거긴 지난번에 봤잖아. 여긴 뭐 비슷해. 그럼 어디가? 여기 비밀의 숲이 있다는데 갈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박물관 짓고 뭐 짓고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맨날 손님은 오니까 몇백만 명씩 오니까 그런 손님들이 오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생각하는 정원인데 옛날에 목석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기에는 돈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중요한 공간입니다.